학비 운동의 방향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교육의 주체다라고 하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된다. 지금 정세는 더욱더 교사 공무원들이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뭡니까? 이제는 교직원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까지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뭡니까? 그 방과후 코디도 교직원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고요. 교육공무집 법제화에도 학교 비정규직을 교직원으로 전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직원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교직원인데 교직원 대접을 안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교사 공무원들은 교직원 전환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아마 정규직인 교사 공무원 집단과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극한 대립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인국공 사태와 같은 그런 느낌의 전면적인 대립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발 한 발 전진하면 갈수록 교사 공무원 집단은 더욱더 극렬하게 반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 뭡니까 일자리 없음 있죠. 이것이 더욱더 그런 걸 더 만들고 조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학교 안에 모든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 없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모든 노동도 교육이다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들고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가 차별, 그죠? 없어야 된다. 갑질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인권적인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학교여야 된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들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의 우리 학교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이 아이들의 교육에 발전이 되는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교육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것이 주 요구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22년에는 대선이 있고 그리고 곧이어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책이 주요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슈화하고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없애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부터 인권, 그죠? 평등,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좀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는 비정규직을 물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하는 투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철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못했죠. 결국 못하고 지금 가는데요. 내년에 그 약속을 지키라. 올해네요. 올해 그 약속을 지키라. 이런 슬로건을 걸고 전면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민주노총 지금 이제 당선된 위원장과 그리고 농민, 빈민 이런 데까지 다 해서 지금 이제 사회적인 우리 예전에 총궐기 투쟁 있죠. 그것처럼 그런 투쟁을 큰 투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들이 사실은 이제 대선 정권이 바뀌는 이 시기에 주요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민중들을 위한 정책을 낼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투쟁을 11월에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월에 이렇게 전면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반이 이런 이제 투쟁을 하기 위한 조합원들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 투쟁들을 쭉 배치하면서 큰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이렇게 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이 약속을 지키라. 네가 세상을 바꾸겠다 했다 아이가, 그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걸고 노동 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가기 위한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속속 들어 폐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내를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코로나에 벌금을 때리려면 때려. 나는 이제 가게 문 열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헬스장 열고 뭐 어디 열고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속속들에서 더욱더 1년은 참았지만 더 이상 못 참아서 사실은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자살하시는 자영업자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1년 동안 버텼는데도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올해 더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민중들이 갈수록 죽어갈 건데, 그리고 대기업들은 갈수록 이윤을 마련할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사실은 더 없이 못 사는 이런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이고, 11월 총파업도 아마 이대로 못 살겠다. 이런 것들이 슬로건으로 안 되겠냐 싶고, 예. 요렇게 이제 쭉 해서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들이 한 목소리 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전면적으로 촛불을 통해서 문재인으로 바꿨지만 아직 바꾸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 재창출, 정권 재창출은 아니네요. 여튼 그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11월 투쟁으로 이제 가감하게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곳, 더 낮은 곳으로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실 그래도 우리 조합원들 그런 마음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도 우리는 안 잘린다, 아이가. 우리는 아직 그래도 공공기관이라서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나마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해고되고, 그죠? 고용이 불안해져 있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더 열악하게 사회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대를 강화해서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손을 내밀고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사업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총궐기 투쟁을 그렇게 뭐 10만 명이 모여서 100만 명이 모여서 할 수 있을 거라 예상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마도 지역별로 투쟁이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강화될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노조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소통이 강화되고 온라인 투쟁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 한 해 우리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노동조합도. 왜 힘들었냐면 조합원들을 많이 만날 수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불만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 불만이 가중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그래서 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의 소통도 강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로는 온라인 교육들이 좀 더 많이 강화되고 우리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이 시선이 하나로 모아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영상, 이런 요새 뭐 무슨 TV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학비노조 경남 TV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실시간 소통 이런 것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촘촘하게 사실 온라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이것도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많이 막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회나 뭐 피켓팅이나 이런 것으로만 대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식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학교별로 정기적인 분회 모임을 해서 노조 생활을 해야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전조합원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뭐 매번 이야기하지만 학교별로 있는 이 분해, 거기는 수많은 직종들이 있습니다. 급식만 분해가 있는 게 아니죠. 원래라면 급식 분해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의 분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 분해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 분회장은 누구와 그럼 대등한 관계입니까? 교장과 대등한 관계죠. 이렇게 하면서 부당한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이 되어서 한 사람이 당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튼튼한 노동조합, 힘 있는 현장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당당하게 현장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노동조합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제로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조직 이라고 생각이 들고,
패배할 수 없는 조직,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남 전역의 1000개의 분해가 완전하게 이런 힘이 사용이 된다면 저희는 정말 비정규직도 철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상도 바꿔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 생활을 할 수 있는 분해 모임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를 사업화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이거를 근데 이제 한 3년째 제가 부르짖고 있거든요. 근데 잘 어려워요.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많은 간부들이 필요합니다. 간부들의 준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안 하면 노동조합이 사실은 좀 뭐라 해야 될까 모래알이 될 수 있다, 모래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초 분해인 기초 조직이죠. 이 분해가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노동조합까지 올 수 있고 그 노동조합의 요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것이 분해까지 가서 이 진짜 하나의 이제 완성체가 되는 조직,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꼭 간부들을 만들고 간부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조합을 운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이제 내년에는 뭔가 성장이 있는 분해들을 만들어 봅시다. 예, 그 다음 이제 아까 그 분해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간부들이 이제 많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조합을 정말 강력한 노동조합, 힘 있는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부 사업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저기 보이시는 이기녀 우리 하만지 간부님이신데요. 저분 이제 작년 12월로 퇴직하셨습니다. 예, 저런 간부님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저분이 학교 현장에서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부당한 것들이 있으면 학교에다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개선해내고 학교가 도리어 이분의 눈치를 보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간부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하만 지역의 조리실무사들을 이분 이제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간부들을 많이 만들어낼 때 우리는 사실은 이 노동조합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이 된다라는 거고, 이 간부를 강하게 위한 사업에 좀 핵심적으로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노동자들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 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보당을 하고 있고 우리 노동조합의 많은 조합원들이 진보당 당원이십니다. 이 진보당의 학비 조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학비 현장위원회이거든요. 이 현장위원회는 체계가 또 있어요. 노조지서처럼. 거기에 기초가 또 당분회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당분회들이 지금 이제 11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수없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분회를 하게 되면 노동조합과 또 다른 느낌과 다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는 자신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고민,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분회원들과 나누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서 정치적 의식을 강화하고 그리고 함께 결정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하게 되고 스스로 힘을 키워가는 이런 분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풀뿌리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많이 되면 또 집권을 하기 위한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학비 노조가 강화되는 데 있어서도 이 학비 현장위원회가 강화된다고 하면 사실은 노조도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분회원들이 사실은 노동조합 투쟁이 있을 때 가장 최선봉에 나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비분해 같은 경우에도 나비분해 자체가 이 농성장의 노숙농성 당번을 조리실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찬바닥에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이러셨거든요. 그게 우리 노조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우리 노동, 이게 진짜로 급식 같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노숙농성을 이렇게 하면서 출근 그 다음날 하시고 바로 이렇게를 하면서 사실 모범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 투쟁들, 곳곳에 이 학비 노조의 투쟁들에 대해서도 가장 선봉해서 앞장섰던 조합원들이 이 학비 노조의 당분회를 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노조도 강화되고 세상도 바꾸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진보당의 학비현장위원회 강화, 당분회 강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당원 동지들이 이 각각의 자기의 생활과 삶과 정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야로 묶여가지고 우리의 힘을 키워가는 이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오래 걸렸지.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저는 이제 우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아주 행복한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려움도 함께 감내하고 고통도 동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그죠?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주변에 있는 동지들과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세상을 바꾸는 길, 이것을 올해도 학비노조와 함께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